이런 것도 여러분 그 3차원 그림이 그려지지만은 공간대용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면 혹은 칠판, 이거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위에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 y 이퀄 이걸로 있고, 그 다음에 요 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을 y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생긴 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y 골령 이상만.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든,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표현하든 이렇게 똑같은 얘기고, 요 입체 도형은 요 그림에서처럼 xy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이거다. 그러니까 xy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이렇게 평면 도형으로 생각하면은 요런 평면 도형이 되는데, 단면이니까. 그리고 y좌표가 y인 점을 지나서 y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나와. 원이 나오는데 어떤 원이냐? 중심이 y축상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y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에 이런 원이 생기는데, 중심이 y축상에 있고 요 반지름이 뭐라는 얘기예요? 요 반지름이 바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좌표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식이 뭐예요? 여기 y를 이항하고 x제곱을 이항해가지고 x제곱 이퀄 a제곱 빼기 y,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것이니까 바로 이 점의 x좌표의 다름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 입체. 근데 이제 질문은 뭐? 요 입체의 내부에 있으면서 밑면이 이 입체의 밑면과 평행한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 그럼 여러분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은 요 입체, 이 종 모양 입체의 경계에 닿아야죠, 원기둥이. 그렇잖아요. 경계에 안 닿으면은 입체의 부피를 더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최대일 수가 없겠지. 또 여기 밑면과 평행하다고 그랬는데 밑면도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떠 있으면은 부피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 답안지 안 써도 돼. 자명한 사실은. 자, 하여튼 밑면이나 경계에 다 닿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밑넓이의 높이를 곱해서 부피가 나올 텐데, 밑넓이는 이제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일 텐데, 그래서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r로, 높이를 h로 잡았어요. 부피식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파이 r 제곱 h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변수냔 말이지. r도 바뀌고 h도 바뀌잖아요. 요거 이변수냔 말이지. 그러니까 요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된다고요. 무늬만 이변수인지 빼박 이변수인지, 둘이 완전 따로 노는지. 여기서 따로 놀지 않는다. 왜? 반지름 r이 결정되면은 높이 h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왜? 요 점은 r, h, y의 h가 들어가고 x의 r이 들어간 요 식을 만족시키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h가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a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무늬만이 또 나오네. 무늬만이면서입니다. 여러분 그 80쪽에 있는 경희대 문제하고 81쪽에 있는 연세대 문제가 지금 이 이변수 최대체소 문제의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이런 건 대체로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번 문제에서 무늬만 이변수 또는 일변수, 2번 문제에서 빼박 이변수, 이제 그런 수순을 거치는 것이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경로가 되는 건데, 계속 봐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늬만 이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r을 h로 나타내 가지고 h만 남는 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h를 없애면서 r만으로 표현되는 식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거나 좋습니다. 계산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대로 h를 a제곱 빼기 r제곱으로 바꿔 썼다면은 이게 뭐예요? 이제 r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a는 상수죠, 상수. 상수라고 아예 써져 있기도 하고. a는 상수. 그래서 뭐 r에 대한 4차 함수니까 요것을 미분해서 해결하든지, 최대값 문제를, 혹은 보이죠?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 그래서 r 제곱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고 2차 함수 최대치수 구하듯이 하듯이, 뭐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정확히 해주면 미분하든 2차 함수 이용하든 다 만점이 되죠.
이차 함수 이용해 본다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요걸 이제 r 제곱에 대한 이차 함수, 일종의 미볼인 이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r 제곱이 얼마일 때? 암산되죠? 2분의 a 제곱일 때. r 제곱이 2분의 a 제곱일 때 이게 최대 부피를 가질 것이고,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r 제곱에다가 2분의 a 제곱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2분의 a 4제곱 빼기 4분의 a 4제곱 계산하면은 4분의 a 4제곱 파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답입니다. 뭐 무늬만 이변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미분에서 해결해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번 갑시다. 요 입체의 내부에 있으면서 밑면이 이 입체 똑같죠. 밑면과 평행한 원기 두 원기둥을 쌓아서 만든 입체대형. 그러니까 이걸 2층으로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원기둥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C2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 2층 1층과 2층 부피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우리는 이 원기둥의 반지름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반지름하고 높이를 다른 문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고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1층 반지름하고 2층 반지름은 다른 문자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뭐 라지 R, 스몰 R 좋고, 네, 발음이 길어지니까 BC라고 하겠습니다. BC. 여기 B. 1층 반지름 B, 2층 반지름 C. 그러면 당연히 B는 여기 A보다 작아야 되겠고 1층 반지름은 2층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겠고 당연히 양수해야 되겠고 뭐 이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제 BC를 잡았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우리 부피식을 써야 되니까 1층 높이는 어떻게 되죠? 이미 해봤지만 여기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식에 x자리에 b가 들어가는 식이 돼가지고 a제곱 빼기 b제곱 나오죠. a제곱 빼기 b제곱. 요게 이제 1층 높이. 그 다음 2층 높이 되나요? 2층 높이. 자, 요 점의 y좌표는 c가 들어가니까 a제곱 빼기 c제곱. 근데 이거는 이 점의 y좌표고 2층 높이만 할 거니까 1층 높이 빼줘야죠. 그래서 여기 y좌표에서 1층 높이 빼가지고 b제곱 빼기 c제곱이 나옵니다. 요게 2층 높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반지름 높이 반지름 높이 다 나왔으니까 다 표현이 됐으니까 두 부피 합. 자, 밑넓이 높이 1층 그 다음에 2층 밑넓이 높이 되겠죠. 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설정하고 식 쓰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죠. 뭐 해야 돼? 요것의 최대 값을 구해야 돼. 정의역을 굳이 따지자면 요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식 최대 값을 구해야 될 식 변수 몇 개? 파이는 당연히 상수, A는 문제에 주어진 상수, B와 C가 변수. 이 변수네. 이 변수인 게 보이면은 뭘 체크해? 요게 무늬만 이변수인지 진정한 빼박 이변수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해? B값 결정되면 C값 결정되나? C값 결정되면 B값 결정되나? 아니면 아예 둘이 따로 노나? 어떻게 되나 여러분? B값 결정됐다 칩시다. 1층 이제 확정이 됐어. 픽스 돼 있어요. 그럼 2층 그때 2층은 어떤가요? C값 결정되나요? 아니죠. 응? 여기 더 높이 작아지면서 밑넓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높이 커지면서 밑넓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B가 결정된 상태에서 C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빼박 이변수.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 본론에 들어온 것인데 이 토픽에 이렇게 빼박 이변수 문제의 최대 최소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 실력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 두 변수 중에서 두 독립 변수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켜요. 하나를 상수치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변수가 이제 한 개가 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변수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한 변수만의 함수로 인식을 해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최대 치수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겠지. 그거는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작업으로 이제 고정시켰던 녀석을 변화시켜 가면서
고정시켰던 녀석이 얼마여야 그 최대 최소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최대값만 얘기합시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변수의 경우에 1단계로 최대값을 구하고 2단계로 그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평소에 미분을 통해서 최대 최소 문제 해결했던 작업을 2번 하는 거예요. 변수 2개니까. 그 차이. 그래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해결해 봅시다. 변수가 B, C 2개니까 어떻게 하자고? 변수 하나 고정시켜. 누굴 고정시키지? 사실은 둘 다 해결됩니다. B를 고정시키고 가도 되고 C를 고정시키고 가도 돼. 둘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뭘 고정시킬지는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B를 고정시키면은 C는 이쪽에만 있잖아. 근데 C를 고정시키면은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뭐가 편해? B를 고정시키고 변수가 이쪽에 한쪽에만 있게 하는 것이 다루기가 편하죠. B를 고정시키면 C는 여기 있고 얘는 통째로 상수 취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B를 고정시키고 갑시다. B를 고정시키고 다룬다는 얘기는 요 식을 무엇의 함수로? C의 함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에 대한 무슨 함수? 4차 함수. C에 대한 4차 함수 이 최대 구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니까 미분 때려도 되고. 근데 또 보기차식이죠. C 제곱에 대한 2차 함수로 간단하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C 제곱이 얼마일 때죠? 보니까 C 제곱이 2분의 B 제곱일 때 되겠죠. 그래서 C 제곱이 2분의 B 제곱일 때 최대 부피를 가질 것이고 여기 집어넣어 보면은 요거는 그대로 오고요. 파이 B 제곱하고 A 제곱 빼기 B 제곱 있는 거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C 제곱에 2분의 B 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 2분의 B 제곱 여기 2분의 B 제곱 해서 4분의 B 제곱 파이. 사실은 요 계산했던 것이 1번 계산했던 방법 결론과 똑같습니다. A 대신 B만 들어갈 뿐.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1단계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B를 고정시켰을 때의 최대 부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처음에 고정시켰던 그 B 값을 얼마로 해줄 때 이게 최대가 되는지. 그러니까 B를 상수 취급하고 최대 부피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1단계에서 구한 최대 부피가 B의 함수로 나오는 거예요. B의 함수로.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이 고정시켰던 B를 얼마로 할 것이냐. 고정시켰던 B를 얼마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얘를 B의 함수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되겠죠? 이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그래서 B 이것도 뭐 B로 미분 때려도 되겠고 아니면 또 B 제곱에 대한 2차 함수로서 암산 되나요, 여러분? B 제곱이 얼마일 때? B 제곱이 3분의 2 A 제곱일 때. 그러니까 저기 이러면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할 때 마이너스 대칭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뭐 2A분의 B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3분의 2A 제곱. B 제곱이 3분의 2의 제곱일 때 이 최대 부피가 또 최대가 된다. 최대값의 최대값. 그래서 이제 계산은 B 제곱 자리에다가 3분의 2의 제곱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3분의 2A 제곱을 제곱해가지고 9분의 4A 4A 제곱. 그다음에 여기 3분의 2A 제곱이 들어가가지고 3분의 2의 4A 제곱. 여기 4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A 4 제곱. 여기 플러스 3분의 2니까 남은 것은 3분의 1 A 4 제곱 파이. 이 답입니다. 네. 되겠죠? 자 이렇게 무늬만 이변수가 아닌 진정한 이변수, 빼박 이변수 문제 최대 최소 어떻게 한다? 1단계로 변수 하나를 고정시키고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2단계로 고정시켰던 변수를 얼마로 해야 그것이 더 최대가 되는지 최대값의 최대값을 구한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학생 답안지가 여러분 그 프린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 요걸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 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2번 문제 볼게요. 여기 빼박 이변수 문제만 볼게요. 아래 원기둥, 그러니까 내가 1층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아래쪽 원기둥의 반지름을 라지 R 이렇게들 많이 하죠. 뭐 라지 R, 스몰 R. 그래서 요 라지 R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요 범위까지 잘 써줬고 요 라지 R이라고 하면 아래쪽 원기둥의
높이는 a 제곱 빼기 라지 r 제곱이다. 이거는 이제 그 이참수 그래프, 이참수 식에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게 높이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높이가 나오니까 요 높이 남은 높이. 그러니까 이 전체 종 모양에서 이 1층 높이 제외하고 남은 높이가 r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라지 r 제곱. 그러면 이 남은 높이가 라지 r 제곱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 2층 원기둥의 최대 부피가 앞문제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앞문제를 활용해 가지고 위에 있는 원기둥의 최대 부피가 4분의 r 제곱 파이다. 이거 이해돼요? 앞에 결과가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 a 대신 r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번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1번 결과를 활용해서 여기 2층의 최대 부피가 이렇게 얻어졌고, 얻어졌고, 그래서 요거랑 1층 원기둥의 부피를 합친 것을 R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요걸 미분을 때려서 결론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일단 미분을 때리느냐 여기 이차함수 최대최소 방법으로 하냐 그거는 차이가 없고 같은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여기 1번 결과를 활용해서 그걸 반영해서 식을 썼다는 것이 내가 얘기한 뭐와 똑같아. B를 고정시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응? 오케이? 여기 1층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2층 원기둥의 최대 부피가 이렇다라는 것이 B를 고정시켰을 때 C가 얼마가 되어야 최대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이변수 최대 최소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